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사태라는 범국가적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문 폐쇄와 이로 인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연기 등에 대한 현실적 대응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흥천사와 길상사, 정법사 등 서울 시내 사찰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집중 방역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시내 공공시설 방역 작업에는 민관의 요청으로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존하는 고지도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분량이 많은 걸로 알려진 보물 제1596호 동여비고의 영인본이 조계종에 기증됐습니다. 조선 후기 당시 주요 지명은 물론 제주 지역 사찰 이름 등이 기록돼 있어 조선 후기의 생활상과 불교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됩니다. T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시대 불자들 62번째 순서에선 국내 최초로 흡연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앞장서온 백음자 변호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목요일 P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사태라는 범국가적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 전국 사찰에서 기도 정진을 진행하는 등 불교계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문 폐쇄와 이로 인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연기 등에 대한 현실적 대응도 논의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전국 교구본사 주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총무원과 본사 말살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확진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종단 산하 모든 사찰에서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극복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 이웃을 위한 서원의 등달기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BBS 불교방송 등 교계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모금운동을 전개하며 다음 주 대구 경북 지역에 종단의 생수인 감로수 20만 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드라망의 세계 속에 책임을 나눠주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합심하여 문제의 해결의 중심에 서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불교가 그 짐을 나눠지도록 합시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종단의 선제적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하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한국 불교가 위로와 희망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위로도 필요하고 또 한국 불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꾸준히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집행부에서 내려가서 스님들이 위로 격려하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찰 경제도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교구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본사 주지 스님들은 분담금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요청했습니다. 양력 4월 달까지 또 그 외에 또 일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라서 한 분기 이상의 여러 가지 재정상의 변동이 많이 예상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코로나19로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 기공식 등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주요 사업들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는 지난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라든가 코로나에 이제 어떤 지원하는 그 방안도 저희가 동참을 하고자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교구본사의 이제 분담금 부담을 좀 이렇게 줄여주는 부분이.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부처님 오신 날과 봉축 행사의 연기는 각 종단과 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1,000만 원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서 국가적 재난극복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조계종 총무원의 역할과 과제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코로나19 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 등은 양산시청에서 김일권 시장을 만나 지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양산시는 지원금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방역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현 스님은 통도사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대중법회를 중단하고 사찰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통도사 4부대중과 함께 기도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자비 나눔에 힘써온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 스님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정 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 BBS 불교방송을 찾아 이선재 사장에게 사찰 불사를 위해 모아두었던 1,000만 원을 코로나19 피해민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스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교계가 산문 폐쇄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한국 불교 전체가 단합된 힘으로 전염병 극복에 앞장서야 하며 BBS 불교방송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단결 단합을 보임으로써 불자가 또 늘어나고 또 불교 방송도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적은 돈이나마 개인적으로 불사에 흘러나갈 것 같은 거니까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모연에 우정 스님이 먼저 화답해 주셨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도 감염 예방과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서울 흥천사와 길상사, 정법사 등 서울 시내 사찰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집중 방역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 권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왕실의 원찰이자 서울의 전통 사찰 도남동 흥천사. 아침부터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과 군 장병들이 사찰 구석구석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해우소와 사찰 음식을 매 끼니 만들어내는 공양간 내부는 물론 신도와 불자들이 드나드는 입구 손잡이까지 꼼꼼히 소독합니다. 서울 성북구청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6보병사단 장병 등 민관군은 어제 서울 흥천사와 길상사 등 서울의 주요 사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성북구 전역에서 이루어진 방역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에 거쳐 사찰 등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31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3일째 군, 민, 관 같이 연대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우리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찰이라든가 종교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복지관 이런 부분에서 요청을 하시면 상시적으로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계속 방역 소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군 당국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종교시설 등에 대한 신속한 방역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사전에 적극 차단할 계획입니다. 방역 작업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관내 주민센터와 보건소 그리고 군 장병 등 모두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저희 육군이 총력을 다해 방역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서울시 최초의 한옥 어린이집인 흥천사 느티나무 어린이집에서도 주지 정관 스님의 안내에 따라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상황. 그러나 긴급 돌봄 서비스로 원생들이 오가는 어린이집에선 자체 방역뿐 아니라 정부의 철저한 방역이 시민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오늘같이 성북에서 직접 나오셔서 방역을 해주시니까 저희로서는 되게 안심되고 되게 좋죠. 등원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의 사찰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산문을 폐쇄한 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법회를 진행하는 등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찰 방문객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부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은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 불교계의 감염 예방과 방역 활동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남동 흥천사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의 노력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공공시설 방역에는 민관의 요청으로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군용 차량들이 서울 은평구청 주차장에 집결했습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의 군용 차량들은 곧바로 시가지로 투입돼 하얀 약품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수도방위사령부와 함께 군 병력과 장비를 이용한 긴급 방역 작업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수방사 소속 방역 차량은 최대 2,500리터의 소독 약품을 실을 수 있고 45m 길이 호스를 이용해 1,500제곱미터 공간에 대한 소독이 가능합니다. 이번 긴급 방역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방역이 필요하다는 민관군의 뜻이 모여 성사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서울시 내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열렸는데 시와 자치구들이 협력을 요청했고 이를 수방사 측이 받아들인 겁니다. 기관단체 협의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후에 방역을 좀 도와주시겠다 해서 같이 함께 참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저희 지역에 뭐가 창궐해서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민간군이 그동안 같이 협조해서 한 사항이었고. 서울 시민의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대 수방사는 앞으로도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역사나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매일 방역 작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오늘 시행되는 제독작전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서울 지역 민관군의 유기적인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현존하는 고지도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분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보물제 1596호 동여비고의 영인본이 조계종에 기증됐습니다. 조선 후기 당시 주요 지명은 물론 제주 지역 사찰 이름 등이 기록돼 있어 조선 후기의 생활상과 불교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됩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지도인 보물제 1596호 동여비고. 조계종 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신도인 장윤석 불자 개인이 수년간 소장해온 보물입니다. 불교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좀 학술적으로 약간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영인본 만들어가지고 중단해서 좀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나중에는 이제 원본은 이제 박물관에 있으니까 연구 끝나면 이게 얼마나 이제 가치가 소중한지. 장 씨는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과 함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에 동여비고 영인본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영인본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귀중한 자료를 종단에 기증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달산이 이제 그 오교구산에 열반종 종찰이 있던 데가 경북사예요. 근데 경북사 그때 있었네. 거기가 장군봉이 백두산 제1봉이니까 장군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동여비고는 역사지도와 특수지도, 전국의 각 지방을 표시한 군현도 등 32종의 지도를 60면으로 나눠 책 한 권에 수록한 지도첩입니다. 이 지도는 15세기에 제작된 지리서인 동국 여지승람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도첩에서 발견된 제주 지도는 그동안 확인된 것보다 앞서 제작된 것으로 제주 단독 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지도로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동여비고는 특히 동시대 다른 지도와 비교했을 때 사찰 명칭이 많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또 그것도 있을 거예요. 행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국방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거 있다고 생각해. 비보 사찰도 있을 거고 등등. 그래서 아마 유명 사찰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유명한 사찰, 큰 사찰은 그다음 여기엔 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1861년 제작된 대동여지도에 229곳의 사찰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동엽이고는 훨씬 그 이전에 만들어졌음에도 1306곳의 사찰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찰 현황은 물론 현재 폐사지 파악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며 북한 소재 사찰의 현황과 위치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현존하는 지도 가운데 가장 정교한 것으로 평가받는 동엽이고 영인보는 조선시대의 역사 연구는 물론 근대 한국 불교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 사찰의 북한 사지, 사찰, 폐사지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증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또 사찰을 새롭게 창건할 때도 그에 맞게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자료라고 볼 수 있죠.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치권의 활동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던 국회 내 행사는 열리지 않고 있고 선거도 50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대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해 온라인을 활용하는 등 선거 준비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초유의 폐쇄 사태를 겪은 국회는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각 의원실이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로 많은 사람들이 오갈 국회의원회관은 한산합니다. 국회 사무처의 행사 자제 방침으로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행사 포스터로 뒤덮였던 게시판도 썰렁합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가 추진하던 신년 법회도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당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단협의회 회장단 스님들이 국회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4.15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각 당은 대면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대신 유튜브 등 SNS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 주민들도 만나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전화 걸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SNS 통해서 그 지금 상황을 알리는 거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나 찍어주세요, 나 괜찮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하죠. 한국불교 1번지이자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격돌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SNS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 TV와 2020 황교안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로는 4만여 명의 황 대표가 2만여 명의 이 전 총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각 당의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 나란히 현장 점검 영상을 올리는 등 둘 사이 온라인 신경전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급된다는 것인지 언제 공급된다는 것인지가 깜깜해요. 그리고 약국의 입장에서는 어디 공급처에 물어봐도 전부 모른다고만 하니 국민 입장에서 더 답답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종로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의사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진 한 장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구로 내려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선거운동 대신 묵묵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진정성을 인정받아 여론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은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정책 토론 등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휴정기간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3일 소속 법관들에게 임시 휴정기간을 20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뜻을 전하며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만 예외적으로 진행하고 밀접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창보 법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진행하되 그 외 사건은 각 재판부가 탄력적으로 재판기를 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재판 등을 통한 비대면 재판의 활성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각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62번째 순서로 국내 최초로 흡연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앞장서온 백음자 변호사를 조윤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계에 발을 내디딘 백음자 변호사. 그때 이후 배 변호사에겐 늘 인권 변호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김보은 사건을 변호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 서왔습니다. 특히 1999년에는 국내 최초로 흡연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아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많은 뜻있는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지난한 소송 과정에서도 배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담배 회사의 불법성에 대해 널리 알리며 금연운동의 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흡연 피해자 담배 소송이라고 그것을 15년간을 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은 인생이 황금기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금연운동 이 차원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뀐 게 담배 소송도 영향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또 담배 소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소송도 이제 제가 했던 담배 소송을 이어받아가 하는 소송이거든요. 30년 넘게 공익 실현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배 변호사는 2년의 가치를 말하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특별한 사명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그때만 저한테 주어진 그것도 인연이라 해야 되나 저한테 어떤 케이스가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러면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 문제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거지 이거를 할 때 이게 돈이 되는 케이스도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무료였잖아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변호사 생활의 큰 버팀목이 됐던 건 바로 불교. 비구니계의 큰 스승 대행스님과 연을 맺으며 불교에 본격 입문한 배 변호사는 미국 유학 시절에도 한마음 선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불교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기회를 좀 한번 할 정도로 깊이 있게 했던 거는 미국에 유학을 갈 무렵에 제가 한마음 선언에 인연이 돼가지고 저는 대행스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음 선언에 좀 다녔고요. 미국 가서도 한마음 선언에 열심히 다녔고 또 우리는 이제 대행 컨서님이라고 되게 그 스승으로 존경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많이 친견하면서 특히 아상을 버리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배 변호사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나침반이자 지표였습니다. 아니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자기 아상 죽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내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나는 내가 없으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없는 거구나. 그걸 확실히 느끼고 할 때마다 좋다는 거를.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선 배 변호사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발언합니다. 법조인으로서는 그동안 참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이 공부를 한 거를 그래도 또 새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또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좀 내는 게 이게 그래도 이게 도리인가 아닌가. 삶의 대부분을 인권과 공익 변호에 바쳤고 이제는 후대를 위한 아름다운 회양을 준비하는 배 변호사의 삶은 이기주의가 판치는 요즘 세상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전태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후원금 5천만 원을 공식 모금처인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전태종은 별도의 전달식 없이 후원금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눔의 하나 되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상담원 400여 명과 인천공항 검역소 방역 담당자 500여 명을 위해 비타민 음료 등 3,000병을 전달했습니다. 나눔의 하나 되기는 이어 독립유공자와 유족단체인 광복회를 방문해 마스크 100개와 손소독제 550개, 물티슈 500개, 한국전통문화체험권, DMZ 평화통일 탐방권을 전달했습니다.
나눔의 하나 되기는 지난달 9일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급약품 등을 북한 이탈 주민과 고려인,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대구에 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모 할머니가 지난 2일 92세를 일기로 대구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정의기억연대가 전했습니다. 1928년 포항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7살 때 중국으로 끌려가 일본군으로부터 모진고초를 당했고 해방 후 중국에 거주하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복궁 개조당이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지 100여 년 만에 복원됩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경복궁 복원사업 일환으로 근정전 동쪽 세자 공간인 동궁정당 개조당 복원 공사를 시작해 2022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으로 일본에서도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세계 5대 음악 시장으로 꼽히는 5개국 앨범 차트 정상을 석권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7은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판매량 37만 7천 장으로 1위를 차지했고 신곡 5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 4위에 올랐습니다. 조계종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국 사찰에서 기도 정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은 사찰에서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진행하고 가족과 이웃을 위한 서원의 등 달기에 신도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국내 지역을 돕기 위해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중심으로 4월 30일까지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BBS 불교방송도 TV와 라디오를 통해 모형 방송을 진행하는 등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3월 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